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자문 시간 오늘 74강째입니다. 74강째 하준약법 한패번형이라는 내용인데요. 70 하기 전에 우리 점심시간에 배웠던 73강 가도멸객 천토회맹 배웠죠. 가도멸객 즉 진나라 헌공이 우나라 보고 옆에 있는 우나라 보고 우리 객나라 치러 갈 테니까는 길을 빌려달라 하는 이야기, 그게 가도멸객이고요. 진나라 문공은 패자가 되기 위해서 맹주가 되려고 천토에서 회맹의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천토회맹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74번째 하준약법할 하자는 소하라는 인물이에요. 소하. 우리 유방 밑에, 그죠? 한나라 유방 밑에, 그죠? 삼거리 있잖아요. 요 밑에 한나라의 세 명의 걸물을 우는 한삼걸이라 그러는데, 한삼걸. 첫 번째가 지금 소하라는 인물이고요. 소하. 두 번째가 우리 야전군 사령관 한신장군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유명한 유방의 책사 장량. 장량의 자가 자방이기 때문에 장자방이라 그러죠. 이 세 사람 우리는 한삼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앞에서 우리 기회 한해할 적에 상산사호 이야기할 적에 그때 장량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소하라는 인물, 이 소하라는 인물은 쉽게 말하면은 유방 밑에서 모든 행정 사무 일체를 다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하준약법할 때 하자는 소하라는 인물이에요. 소하. 소하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소하라는 이 사람은 준수했다. 약법을 준수하고, 즉 한나라 우리 유방이 이제 함양 땅에 들어가서 모든 법을 없애고 약법 3장을 지키잖아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약법 3장. 진나라는 강력한 법가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법치주의를 했으니까 그 수많은 법들, 이런 많은 법들을 다 없애고 세 개만 남겨둔 거로는 약법 3장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소하는 준수했다. 약법 3장을 준수했다. 즉, 그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 개 법만 가지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하가 뒤에 또 건의를 해가지고 9개를 만드는데 그거를 구장률이라고 그래요. 약법 3장에서 소하가 더 첨가해가지고 9개 구장률로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구장률. 한패번영이란 말은 하면 한비자 이야기입니다. 한비자. 한비자는 이름이 한비예요. 이름은 한비고, 맹자 순자 할 적에 전국시대 말기 순자의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순자 수제자가 잘 아시다시피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 잘 아는 이사, 그 다음 지금 여기 나오는 이사 같이 동문수학했던 순자의 제자 중에 한비자라는 인물인데, 이 한비라는 인물하고 이사하고 둘이가 동문수학한 친구 사이거든요. 그래서 한비는 날 때부터 좀 말을 어눌하게 더듬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유세를 잘 못한 사람으로 나오고, 이사는 공부도 잘하고 유세도 잘해가지고 친척한테 발탁이 돼서 출세한 인물이고, 그래서 한비자는 유세가 잘 안 되니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이 바로 법가 사상을 총집대성해 놓은 한비자라는 책이거든요. 한비라는 사람은 법가 사상을 완성한 사람, 집대성한 사람. 그게 나라를 다스릴 적에 백성을 다스릴 때는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왕이 신하들을 다스릴 적에는 기술로 다스려야 되고, 술. 그 다음에 왕은 세력, 자기의 세력이 제한돼가지고 법가 사상의 3대 요소 하면은 법, 술, 세가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책을 완성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비자라는 책입니다. 즉, 한비자라는 사람은 지금 전국시대 인물이잖아요. 진시황 때 인물이고, 하준약보할 때 소하라는 사람은 한삼걸, 소하라는 사람은 한나라 때, 이게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니까 시기상으로 보면은 한패번영이 앞에 나오고 하준약법이 뒤로 나와야 되죠.
근데 시기상 이게 지금 도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치 쓴 거는 앞에서도 많이 했죠. 아분을 맞추기 위해서 도치법을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가도멸객, 천토회맹. 그럼 여기는 한패번형, 형맹, 이런 게 다 같은 리듬, 같은 운이기 때문에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시기상 앞뒤를 바꿔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나라에서 이 한비는 번거로운 형벌 때문에, 형벌 제도 때문에 피폐해졌다. 그게 한패번행입니다. 즉, 한비자는 폐를 입었다. 이 말이냐? 뭐 때문에? 번형, 번거로운 그 형벌 제도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형벌법 가지고 자기가 걸려들어서 죽습니다. 자, 이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나서 한비자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읽어보니 정말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바로 한비자가 완성해놓은 이 법과 사상이다. 그래서 밑에 성상으로 있던 이사한테 야, 한비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비자를 불러오거든요. 불러와서 진시황하고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진시황한테 딱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아주 절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 광경을 보니 이사가 소외감을 느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사가 억울하게 이 한비자를 모함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입니다. 즉, 스스로 자살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죽는 게 한비자입니다. 참 비정한 세상이었다, 그죠? 친구를, 배신했다 할까? 좀 모함을 해가지고 죽인 그런 비정한 사건이 바로 한비자하고 이사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다 보니 진나라는 오래 못 가죠. 15년밖에 못 갑니다. 중국 최초로 전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통일을 해놓고는 그 통일한 제국이 오래 가라고, 영원히 가라고 그렇게 빌고 빌었건만 15년밖에 못 갑니다. 자, 15년 하고 나서 바로 항우와 유방 싸움에서 최종 승리자가 유방이 돼가지고 한나라를 설립하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설립한 유방은 가만히 보니 강력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가지고는 이 답이 없거든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약간 바꿉니다. 즉, 그래서 한나라는 주나라의 그 봉건제도 플러스 진나라의 강력한 이 군현제도, 봉건제도와 군현제도를 합친 거를 우리는 군국제도다. 이렇게 해요. 군국제도. 그래서 한나라 때도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이 제후도 있습니다. 즉, 장량한테는 회음후라는 제후에 임명하잖아요. 한신한테는요, 회음후. 그죠? 그 다음에 소한테는, 찬후, 장량한테는 유후. 이렇게 제후에 임명하거든요. 즉, 그 말은 봉건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군국제도, 군현제도, 진시황의 군현제도도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썼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즉, 한나라는 그런 군국제를 썼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가 400년이라는 오랜 장기간 동안 전한 후한 중간에 잠깐 공백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전한 후한 해서 총 400년을 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법과 사상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7대 한무제 때는 유학을 국교로 삼아가지고 유학을 번성화했던 왕이기도 하고, 그래서 난세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세는 법가주의가 맞고 법가 사상이 맞고 평상시에는 유가 사상이 나라를 통제하는 데 맞다. 이런 원리가 바로 증명이 되는 거죠. 진시황이 통일하기까지는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의 시기, 그런 싸우되는 법과 사상,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고요. 평정이 되고 나서, 통일을 하고 나서 평상시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는 유가 사상이 맞겠다.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한나라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는 전한 200년, 후한 200년에서 약 400년을 갔던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바로 하준약법 한패번향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글자를 하나씩 보면서 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있잖아요. 하. 지금 우리 어찌하라 그러잖아요. 어찌하 이런 거는 부사어, 어문부사라 그러는데 이런 부사는 원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자는 원래가 이게 상형자였어요. 사람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모양. 그래서 짐멜 하자입니다. 원래가. 짐멜 하자인데 지금 어찌하로 쓰이면서 짐멜 하자는 위에다가 풀초, 풀더미 생각해보세요. 풀더미를 짊어졌다. 지금은 이렇게 쓰죠. 짐멜 하자는. 자, 원래 모양이 사람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모양. 그래서 짐멜 하자였는데 지금은 파생해서 어찌하로 쓰인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준자 보시면은 안에 있는 거는 이게 높을 존자잖아요. 존중한다, 그죠? 높을 존. 자, 이 글자는 원래 모양이 술통 모양입니다. 술통 모양. 그래서 술통이라고 할 때는 준이라고 쓰고요. 이 술을 가지고 높이 있는 하늘이나 이 제사를 지낼 적에 제사 지낸 데 가지고 있는 높을 존이라고 하고 지존 하지게 존, 높을 존, 술통이라 할 때는 준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술통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어디로? 제사를 지내러. 그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존경. 이런, 이게 따라갈 준. 이렇게 하면 이제 준입니다. 준. 준수한다. 법을 준수한다. 이게 따를 준자거든요. 즉, 하늘이나 땅에 베풀어준 그 덕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따를 준, 쫓을 준.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 약자 보시면요. 약, 실사에, 오른쪽에는 요거는, 국이작이죠. 국이. 국이란 말은 작은 국자를 이야기합니다. 국자 모양, 국이작. 그래서 작은 국자 모양이 이게 조금 작자도 되거든요. 조금이란 뜻도 있습니다. 조금의 물도 마시지 않는다. 그걸로는 작수불입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작수불입. 자, 조그마한 물도 불입 마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작. 자, 실사가 붙어가지고 실을 조금씩 묶었다 해가지고 원래는 약자는 묶을 약자입니다. 묶는다는 뜻입니다. 묶을 약. 실의 매듭을 묶어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약속, 맺을 약 이렇게 하죠. 맺는다, 묶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매듭을 잘 묶으면 이게 요약되니까는 요약한다 할 때도 약자를 이거를 쓰죠. 자, 그다음 법자 보겠습니다. 물수에 갈 것자. 법자 원래 글자는요. 원래 글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위에는 요 글자는 뭔가 하면요. 록자 비슷한 요거 해태 치자 되고 해태 태자 됩니다. 해태라는 동물, 뿔이 한 개 달린 해태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해태 제과에 보면은 그 동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동물이 바로 해태라는 동물인데 해태치 또는 해태태 이렇게 합니다. 자,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 해태라는 동물은 순임금 때 신하, 법을 담당했던 신하 고요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고요. 자, 이 고요라는 인물, 언덕고자에 질거릇 도자를 쓰는데 사람 이름일 때는 이거를 요라고 했습니다. 고요. 이 고요라는 인물이 항상 옆에 다니고 다녔던 인물이 해태입니다. 그래서 법을 담당했던 고요, 이 고요가 항상 다니고 다닌 해태라는 이 동물은 선악 시비를 가려주는 동물, 선악 시비를 판단하는 동물. 뭐 일설에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동물의 힘을 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태가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뭐 물을 붓는다든지 모래를 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내는 그런 선악 시비를 가려주는 동물,
그게 해태거든요. 그래서 법법자에 요게 원래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디 액자나 이 쪽자 같은 데 보면 법법자를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예 전시장에 가더라도 법법자를 이렇게 쓴 법법자도 간혹 보입니다. 자, 왜 요 해태 지자가 보이는 줄 요 이야기를 좀 아셔야 되고요. 지금은 자 위에 해태 지자를 빼버리고 물수에 갈것자 이렇게만 쓰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풀을 하자면은 물이란 거는 항상 순리 높은 데서 아래로 순리대로 흘러간다. 갈것자니까 순리대로 흘러간다. 이 말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순리대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물수자에 갈것자 물이 흘러가듯이 즉 순리대로 지키듯이 집행하는 게 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요 한자도 우리 진나라에서 왔다 그랬죠. 요 진나라가 삼동문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삼진이란다 그랬습니다. 삼진. 그 첫 번째 나라가 한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 조나라. 이 세 개를 잇는 진나라의 삼대부였거든요. 삼대부가 나라를 삼동문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쪼갠 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쪼개는데 자 여기에 이때부터 이런 나라 이름이 나오면 이제 전국시대라 그랬습니다. 요 쪼개지는 요 삼진시대부터는 전국시대라 한다고 편의상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나라가 됐는데 원래 나라 이름 한이지만은 원래 뜻은 자 이렇게 하면요. 요거는 여기에서 왔습니다. 요거는 다른 가죽 위란 뜻도 있고 에오살 위도 된다 그랬잖아요. 에오살 위. 가운데 있는 거는 네모 요거는 가죽이고 위에 있는 요거는 발이고 밑에 있는 것도 발입니다. 즉 가죽을 중심에 두고 양쪽 발이 뺑 둘러쌌다. 그래서 에오쌌다는 뜻도 있거든요. 에오살 위. 앞에 있는 요거는 말을 간자입니다. 말을 간. 하늘을 상징해요. 말을 간. 자, 그래서 이 위자가 에오살 위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물을 만들 적에 우물 받침대를 받칠 적에 둥근 우물을 파가지고 자국자국 이렇게 쌓잖아요. 즉 땅을 이렇게 파서 난간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흙을 채우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물 난간 모양입니다. 이게. 우물 난간한이라 그래요. 우물 난간한. 자, 그래서 우물 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글자가 한이라는 글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 아직 한자, 이거 나라 한, 이거 쓰는데, 원래는 우물 난간한, 여기에서 나왔다는 얘기고요. 자, 패단, 한자 패자 보이죠? 패자. 작을 소자 밑에 또 작을 소자입니다. 요금에도 패자예요. 옷이 해진 모양, 옷이 떨어진 모양. 요금에도 옷이 해질 패자입니다. 자, 오른쪽에 칠복부터도 해질 패자입니다. 옷이 해진 모양. 자, 옷이 해져가지고, 이제 자꾸 이게 이제 해졌다, 떨어졌다, 파생해가지고, 쓰러졌다, 죽었다. 이런 뜻까지 파생이 됩니다. 자, 밑에 두 손 받들 공이 들어가지고, 원래 이것도, 원래 글자는 여기 아니고 개견이 들어갔습니다. 해질 패자 밑에 개견이 들어가가지고, 원래 개가 해졌다, 개가 죽었다, 개처럼 죽었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제 두 손 받들 공을 붙여가지고 위에 있는 요 해진 옷을 두 손으로 이렇게 비춰본다 이 말이거든요. 비춰보니까는 이 옷이 떨어졌으니까는 그래서 떨어졌다, 해졌다, 그게 패단이다. 그래서 패로 되는 거죠. 옷이 떨어져서 이게 패단이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한패번, 번거로울 번자는 요 번,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괴로울 번자를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번형, 그 형벌 제도 때문에 번, 아주, 이 번자 보시면은 불화의 머리 혈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괴롭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패 번역할 적에 요 번자를 쓰기도 하고 요 번거로울 번자를 쓰기도 하고, 요거는 실이 엉켜가지고 실을 많이 짜서 번성하다는 뜻이고, 요거는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불이 나니까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열이 난다는 뜻이고. 자, 두 개 중에 뭐 어느 걸 써도 관계는 없는데 대부분 책에 요거 아니면 요거를 많이 적어놨을 거예요. 찾아본 책에. 한패 번역. 형벌할 때 형자 요거 왼쪽에 요거는요. 요거는 평평할 견자입니다. 형틀 모양이에요. 단독으로 쓰면 이게 견자입니다. 평평할 견. 평평한 형틀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칼이 붙었으니까, 그죠? 죄인을 평평한 형틀 속에 놔두고 거기에 칼이 달린 수갑이나 착고를 채워놓은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형벌할 때 형자예요. 자, 오늘 74번째 강의는 하준약법 한패번역.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하하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소하라는 인물, 한비자라는 인물. 즉, 소하라는, 유방 밑에 있던 소하. 이 소하라는 사람이 준 약법 3장을 준수했다. 그러다가 3가지 안 돼가지고 9개로 늘린 구장률까지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한패번역. 한비자는 패를 입었단 말이에요. 번형, 번거로운, 아주 괴로운 자기 형벌 제도 때문에 자기도 자기가 만드는 형벌 때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번거로운 형벌로 인해서 패를 입었다. 이런 뜻이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예, 오늘 74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